안녕하세요. 오늘은 독도를 바로 알기 위한 퀴즈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달콤한 나의 독도 이렇게 썼는데요. 선생님이 달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오늘은 독도의 지리적 특성, 독도의 역사적 특성,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수만 마리의 땡땡이 무리지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동물은 1904년부터 1911년까지 12,000여 마리가 잡혔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그래서 결국 이 동물은 멸종되고 말았죠. 가죽과 기름, 고기를 얻기 위한 무자비한 남획으로 멸종이 됐는데 오늘날 일본은 다시 강치를 끄집어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 강치죠. 네, 무참한 동물 사육의 역사가 있어요, 일본은.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정당화하는 도구로 강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미안해 독도 강치하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강치가 독도에 살고 있던 그 시절의 동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모습, 그리고 강치가 살아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우리나라의 서쪽 끝에 있는 섬이다. 2번, 독도는 동도와 서도인 두 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다. 3번, 주위에 크고 작은 바위섬 89개로 이루어졌다. 네,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이 독도라고 할 수 있어요. 화살표가 계속 가리키는 부분이 독도인데 과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었죠.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3번, 독도의 옛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돌섬의 사투리인 땡땡이라고 불렀는데요. 과연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정답은 독섬입니다. 한글 대신 한자로 지명을 기록한 조선시대에는 섬의 한자어인 도를 모두 섬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독섬. 4번. 광복 이후 국제사회는 독도를 누구 땅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인데요. 1946년에 제작된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대한민국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에 연합국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이 문서를 통해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죠. 하지만 그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독도의 명칭이 없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전 문서, 이 최고사령관 문서가 더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패망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계세요. 다음 문제.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지도 중 우산도, 지금의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31년에 제작된 피읍, 디귿, 치읓, 디귿, 푸드츠드? 뭘까요?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첫 번째 힌트 8입니다. 8로 시작해요. 바로 팔도 총도라고 되어 있죠. 팔도 총도 들어봤나요? 네. 독도는 이 강원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우산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인쇄본으로서는 현존하는 단독 지도 중에서 최초의 우산도가 등장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팔도 총도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잘 보시고요. 팔도 총도도 잘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 가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죠.
우리가 최근에는 리 단위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200리 부분이 바뀌었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87K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7번. 벌써 7번이에요? 네, 벌써 7번 맞네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가 10문제인데 벌써 7번이래요. 한 100문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퀴즈를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생하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 식물 종으로 연노란색 꽃을 피우는 식물의 이름은 스그르츠 아니고요. 사가라차 아닙니다. 시옷 기역 리을 치읓 뭘까요? 시옷은 섬으로 시작해요. 섬 기린초. 네. 섬 기린초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를 한 결과 미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미백 기능 있는 화장품 꼭 사야겠어요. 섬기린초 미백 화장품. 다음으로 독도 주변에 사는 생물이 아닌 것은 1번 살오징어, 2번 도화새우, 3번 괭이갈매기, 4번 반달가슴곰. 정답은 네, 반달가슴곰이에요. 네, 반달가슴곰은 독도가 아닌 우리나라 육지에 살고 있죠. 자, 9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서 볼 수 있는 이 SNS 사진은 시마네현이라는 지역에서, 일본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올린 SNS 게시물인데요.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바다사자 사냥과 전복 채취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본 땅이에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바들바들 떨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강한 표현을 하거나 무조건 일본을 미워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됐어. 상대하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옆나라로 계속 함께 살아갈 이웃 나라겠죠.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1999년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독도에 대한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 단체의 이름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1번 사이버 전사, 2번 반크, 3번 Y2K, 4번 시마네현, 5번 반더비크. 자, 어떠한 번호를 고르시겠어요? 정답은 2번 반크예요. 반크. 이 선수의 사진을 선생님이 이렇게 실어놓은 이유는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반더비크라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단체 이름은 반크입니다. 반크는 이렇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 독도에서 오키섬까지의 거리, 이런 거리의 차이가 벌써 우리나라 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캠페인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자료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나눠주고 하는 홍보 활동을 평화적으로 하고 있고요. 몰랐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 평화적인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방크는 PR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이버 외교관으로 만들고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로 만드는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와 같은 다른 나라와 갈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반크를 찾아서 어떠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도에 대해서 10가지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10가지 문제로도 다 독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를 계기로 전 세계 독도가 우리 땅이에요 라고 알릴 수 있는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평화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독도 지킴입니다. 파이팅 합시다.